문제를 풀기 전에 자,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A의 값 변화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왜요? 제 20이 일단 나왔어요. 왜요? A를 새로 정의해서 또 맞아요. 최초에 A라는 변수에 10을 넣었고요. B라는 변수에 20을 넣었어요. 이 한 줄 해석을 잘 하시면 되는데 이 한 줄을 풀로 해석을 해보면 A라는 변수에 B라는 값을 넣겠다? 근데 나 이상해요. 왜냐면 여기서의 B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니까요. 이 B를 말하는 거예요. 왜 얘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에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B가 갖고 있는 값이 A에 들어갔다. A에 넣었다. 그리고 출력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A의 값이 바뀐 그 나중이잖아요. 그 후잖아요. 그러니까 A는 20을 갖고 있는 상태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출력되는 정수는 20이죠. 이렇게. 대신에 A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잖아요. 얘는 변수가 맞죠. 그죠? 변수는 어떤 공간인데 이 공간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변수에는 값을 한 개만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A는 변수잖아요. A에 지금 10도 들어있고 20도 들어있고 이런 상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규칙 때문에. 변수에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바뀔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복수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수계가 가능했다면 여기 10, 20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했던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예상이 바로바로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한 10, A는 10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 A는 20 나오겠죠. 왜냐면 그냥 빈 공간을 얘가 채워줄 뿐이니까요. 여기서의 B는 B가 아니라 20이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값이니까.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점은 이런 거.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와요? A 콜론 B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여기 이 부분에서도 그 문장 규칙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냥 쌍따옴표로 감싸면 문장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상관이 없죠. 사실 여기는 그냥 문장 B가 들어간 거잖아요. 변수 B를 활용한 게 아니라. 맞죠? 근데 제가 이렇게 했대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A는 20이라고 나왔어요. A 콜론 20.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의 20은, 지금 출력 결과인 이 20은 숫자예요, 문장이에요? 문장이라면 어떻게 알았어요? 얘를 갖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쌍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그 20이 들어간 거니까 얘는 문장 자체가 들어간 게 맞는 거죠. 그죠? 이 파이썬을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자바나 C 언어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자바를 예로 들면은 자바에선 변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자바에서의 변수는 이렇게 만들어요. 파이썬은 얘가 빠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의 int는 정수란 뜻이고요. 여기서의 string은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알려준다?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A 라고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10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B라고 하면은 20이 잘 나와요. 대신에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장이다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앞에 이 변수의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변수의 타입.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걸 하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파이썬 기본 타입 또는 파이썬 자료형,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드리면 진짜로 구글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말고 나중에. 파이썬 자료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파이썬 자료형, 뭐 파이썬 기본 타입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잘 정리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죠? C 언어나 자바랑은 다른 특징을 가진대요. 변수를 선언할 때 자료형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자바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준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정적 언어와 동적 언어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한 번쯤 읽어보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뭐 int 어쩌고, 이건 파이썬이니까
스트링 어쩌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그런 이제 복잡한 내용들을 파이썬 자체에서 숨겨버렸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좀 접근하기가 쉬운 편이고, 대신에 쉽다 뿐이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돼요. 이 타입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는 외워주세요. 이런 걸 외워달라가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가까지만. 인트는 정수고요. 마찬가지로 인티저예요. 플롯은 소수점, 그러니까 실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풀은 맞다 또는 아니다, 둘 중 하나만. 이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논은 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빈 칸이 아니라 얘는 빈 상태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 거 한 번쯤 읽어보시고 그다음은 문제를 좀 같이 해보죠. 개념은 아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을 할 거고요. 자, A와 B가 갖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달래요. 그냥 이렇게 출력만 해달래요. A 콜론 10, B 콜론 5. 자, 이 문제를 마주쳤으면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코드라고 할 만한 부분은 이렇게 네 줄이 전부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 번쯤은 그냥 풀로 해석을 해봤어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얘를 눌렀어요. 그럼 얘는 실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실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실행이 된 거예요. 실행은 했지만 여기서 출력하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프린트는 콘솔에서 보기 위함이었다 였죠. 프린트라는 말을 안 써주면은 실행은 하되 출력이 안 될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씩 해줘야 여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무엇인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라는 변수에는, A라는 공간에는 5라는 값을 넣어놨고요. B라는 변수, B라는 공간에는 10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출력을 하면, 다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러면 제가 이걸 살짝 바꿔서 이렇게 했대요. 그럼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실행하면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A라는 건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요, 얘는 만든 적이 있는 변수네요. 그냥 사용을 했을 뿐이네요.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왜 A2라고 바꿨는데 A 콜론 5라고 나왔어요? 얘 A2잖아요. 근데 왜 A 콜론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문장이죠. 문장에다가 이 빈칸 채우기를 하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요 앞까지는 그냥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 앞쪽에 써놨던. 이렇게 하면요, 이건 그냥 규칙입니다. 안 돼요.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건 가능했잖아요.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숫자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돼요. 이렇게 대신에 뭐 이런 건 가능합니다. 중간에 뭐 숫자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잘 출력이 되잖아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넣어줬고 그걸 다시 사용했을 뿐이에요. 여기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바뀌어서 나오는데 구현 시작 부분이 구현하는 부분이 여기니까 얘는 이 내부에서 해결을 한 게 아니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값 자체를 그냥 바꿔버릴 수가 있었잖아요. 어차피 출력하는 그 시점은 값을 바꾸고 난 그 후니까 바뀐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죠? A는 10, B는 5라고 나오잖아요. 왜냐면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니까. 최초에 얘가 뭐 5를 갖고 있고 얘가 10을 갖고 있던 말던 다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A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10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걸 A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의 이 B는 5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때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기 전에 값을 바꿔놨다,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내가 변경했다 정도면 충분한 거고요. 다음 문제는 비슷한데 이거 자바네. 비슷한데 조건이 하나 늘었어요. 숫자랑 사칙연산을 쓰지 말래요. 똑같은 문제인데 조건을 지켜야 돼요. 자, 여기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를 마주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안 된다, 뭐 에러 난다, 또는 기타 다른 문법적인 문제다, 이 경우가 되게 많을 건데요. 이거를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릴 건데, 그럼 그 시간 안에는 최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바라본다고 해서 얘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어떻게 완벽하게 구현을 해놓고 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놓고 손가락이 움직인다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나? 저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나? 이건 문법이 맞나? 아니네, 그럼 바꿔서.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이 없으면 그럼 나중에는 굉장히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안쪽을 우리는 건드려야 되는 건데, 자, 방금 전에는 A는 10, B는 5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잘 바뀌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러면 조건에 위배된 거죠, 지금. 왜? 숫자를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쓴 거니까 그냥 틀린 거예요, 얘는. 조건에 맞지 않게 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사칙연산을 쓴 거죠. 그죠? 틀린 거예요. 잘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뭐 A2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는 A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사칙연산을 쓰고 얘는 숫자도 같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잘 안 될 거고요. 안 됨과 동시에 그냥 조건에 위배됐으니까 틀린 거예요. 밖에 나왔어도 틀린 겁니다. 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셨어야 돼요. 여기서 뭐 빼기, 이건 왜 돼요? A 콜론 C, B 콜론 5가 나왔잖아요.
A에다가 10을 넣었고 B에다가 10 빼기 5를 한 거예요. 5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A는 이전에 1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전줄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A에는 최종적으로 10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B에는 최종적으로 5가 들어있는 상태라서 잘 나오는데, 이러면 틀린 거죠. 사칙연산이랑 숫자를 쓴 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는 해보셨어야 돼요. 여기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에 완벽한 답을 찾아서 내가 쓰겠다는 안 돼요. 시도를 해보셨다면 아마 이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잘 안되고 잘 안돼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는 해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먼저 따져보죠. 이 두 줄을 해석해보세요. A라는 변수에 5를 넣었고요, B라는 변수에 10을 넣었어요. 여기서는요, A라는 변수에 B를 넣었다, 10을 넣었다가 맞는 거죠. 왜? B 안에는 10이 있으니까. 여기선 값이잖아요. 이퀄 마크 오른쪽에 있으니까, 즉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요. 10을 넣었어요. 그럼 B라는 변수에는 지금 뭘 넣은 거예요? 5를 넣은 건가요? A는 이 전줄에서 10이 됐잖아요. 얘를 넣은 거죠, 이렇게. 그럼 둘 다 10, 10이 나오는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네요. 그쵸? 얘가 뒤바뀌었대요. 이렇게 B를 먼저 넣었대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B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5가 들어가 있는 거고, 맞죠? A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이에요? 아니죠, 5죠. 왜? 전줄에서 B에 5가 들어갔으니까요. 여기서의 B는 5라고 읽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5, 5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얘가 틀렸어도 이런 거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시고, 여기 제가 힌트를 이렇게 써드렸었잖아요. 뭐라고 써놨더라?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는 추가적으로 이제 고민을 더 해보셔야 돼요. 자, C라는 변수가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5가 들어있죠. A가 아니라 5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A에다가 B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A에다가 10을 넣는다가 맞는 표현이죠. A에다가 10을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B 안에 들어있는 값이잖아요. 자, 그러면 B에다가 A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A는 이전에 이 바로 전줄에서 10을 받게 됐으니까 여기서 10을 넣어준 거네요. 결과적으로 하나만 하네요. 그럼 B에다가 뭐 넣어줘요? A의 원래값을 얘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준다면 이런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좀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면, 최초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A라는 공간 안에 이런 게 들어있고요. 얘는 A예요. B라는 공간 안에 이런 게 들어있대요. 얘네끼리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A라는 공간 안에 들어있는 거를 B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B 안에 들어있는 거를 A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똑같죠? 보세요.
B 안에 들어있는 거를 A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A에 들어있는 거를 B에다 넣었어요. 결과적으로 같죠. 5, 5와 10, 10이 나오는 경우를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그냥 스위칭을 해버리면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빼놨습니다. 땅바닥에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었대요. 그러면 이 녀석을 주워서 여기다 넣어야 될 건데 얘는 이미 날아간 데이터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C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잠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니까. 그래서 C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A의 원래 값을 C에다가 살짝 이렇게 백업을 시켜놨어요. 그쵸? 그 다음에 A에다 뭐 넣었어요? B 안에 들어있는 값을 넣었죠. 여기 두 번째. B에는 뭐 넣으면 돼요? C 안에 들어있는, 즉 A의 원래 값을 얘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둘이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밸류 스왑이라고 하는데 그냥 값 기바꾸기예요. 좀 더 어려운 버전도 있고 더 쉬운 버전도 있는데 변수를 활용하는 연습 삼아서 이거는 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지금 조건도 다 맞잖아요. 숫자도 안 썼고요. 사칙연산도 안 썼어요. 대신에 변수의 개수는 몇 개만 쓰라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저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정의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두 개씩 나올 거니까. 출력은 이렇게만 나와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출력은 총 몇 번? 출력은 총 4번. 4번. 왜냐면 프린트가 4개니까요. 그쵸? 최초에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중간에 이렇게 값을 바꿔놓고 나서 출력하면 다시 바뀌어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실행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예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